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인물 다이제스트 세 번째 편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체는 믿음이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상대를 믿지 못하면 무엇이든 함께 하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서 반성이 되는 말씀입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사제였으나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고전적인 교양에 관한 책을 써서 예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유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뿌리는 땅속 깊숙이 박았지만 가지는 하늘로 치뻗은 나무이어야 한다. 버트런드 러셀. 감은 잡히는데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버트런드 러셀은 명문 귀족의 후예로 20세기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배한 세 가지로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라고 하였으며 평생 4번의 결혼 외에도 여러 여성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였습니다. 80세 이후에도 20여 권의 책을 쓸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싱싱한 동안에는 좋지만 즙이 없어져 쓴맛만 남으면 버려야 하는 야자 열매와 같다. 베르톨트 브레이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타인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변하기도 하죠.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독일의 극작가로 연극에서 생소화 기법의 연출을 통하여 세계 연극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매우 논리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신대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성취를 이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이 명료함은 열정도 명료함을 뜻한다. 때문에 위대하고 명료한 정신을 지닌 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분명히 안다. 블레이즈 파스칼. 철학자이면서 과학자다운 개념 정리네요. 어릴 때부터 수학의 신동으로 이름난 파스칼은 14세 때 이미 프랑스 학술원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천재였으나 39세에 요절하였습니다. 그는 저서인 팡세를 통해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작가였습니다. 그가 83세로 죽자 장례식은 문학가 최초로 국장으로 거행이 되었고 200만 명의 시민들이 뒤를 따랐으며 국립묘지인 팡테옹에 안장되었습니다. 우주를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빅토르 위고.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우주이며 우주는 곧 사랑이다. 사랑의 신이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진정한 사랑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심장 박동으로 한 번의 깜빡이고 욱신거리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라 데센. 사랑의 감정은 천천히 은근히 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사라데스는 청소년 소설 작가입니다. 참된 사랑은 천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어렵다. 또한 참된 우정은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샤를 페기. 참된, 진정한 이런 사랑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누리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샤를 페기는 우정이 사랑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생텍쥐페리.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는 동화 어린 왕자는 공식적으로는 8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160개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7월 정찰임무차 비행 중에 실종되었고 50여 년이 지난 1998년에 어부가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팔찌를 건져 올린 후 수중 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바다 밑에서 그의 정찰기 잔해를 발견하였으며 2008년에는 독일 공군 조종사 출신인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자신이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사랑의 행동보다 못하다. 생텍쥐페리.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에 도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불입니다. 세네카. 영적인 불. 사람마다 사랑을 불태우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언제든 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로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네카는 고대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으며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은 그의 친형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사도 바오로를 처형해달라는 유대인들을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와 그 형제들은 조카의 영모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인다. 따라서 날개 달린 큐피드가 눈을 멀게 했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사랑에 관하여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된 사랑의 힘은 태산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거대한 황금일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만은 않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낸 작가다운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심각하게 과장한 것이다. 흔히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특별해 보이게 마련이죠. 사랑은 너무 어려 양심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양심이 사랑에서 태어나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다. 역시 셰익스피어가 한 말씀인데 때때로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하죠. 사랑은 맹목적이다. 연인들은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잘 보지 못한다.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명언으로 남긴 셰익스피어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2000여 개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낱말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은 사랑이다. 소포클레스. 그리스 3대 비극작가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당시 국가에서 주관한 비극 경연대회에서 18번이나 우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감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한 명언 4번째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